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국일입니다. 중국의 권력이 대거 교체될 내년 가을에 20차 전국 대표자 대회, 이걸 이제 당대회라고 이렇게 약칭해서 부르겠습니다. 이 당대회를 앞두고 이미 치열한 정치 투쟁이 시작됐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시진핑 현 국가주석의 중국 공산당 제19기 총서기직 임기도 내년 가을 끝나게 됩니다. 당연히 현행 당장, 그러니까 당의 헌법에 따라서 내년 당대회에서 시 주석은 재선출되어야지 임기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래 공산당의 관례대로 새로운 주석을 선출하고 그 자리를 그만둬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당대회를 앞두고 중국 전역에서는 이미 가장 밑바닥 조직인 향, 우리 한국으로 말하자면 면과 같은 조직인데요. 향, 그리고 가도, 한국으로 말하자면 동단위 선거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제 이 선거가 마무리되면 이제 그 다음으로는 내년 가을까지 한국으로 말하자면 군 개념이죠. 이 현 선거가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성, 이제 한국으로 말하자면 이제 도 같은 시도, 큰 이런 광역자치단체 이런 급입니다. 성급의 지방당위원회의 인민해방군과 국가기관 그리고 국영기업의 이제 부문별로 당대회를 열게 되고요. 20차 전국 대표자 대회에 참석하게 될 20대 대표를 이제 선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뽑힌 2,000여 명의 20대 당대표들은 이제 베이징에 모여가지고 당 헌법 수정안도 논의를 하고 차기 지도부의 집정 방침을 담은 정치 보고를 확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0여 명의 중앙위원회를 뽑게 되고 또 그보다 작은 후보위원들을 또 선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전국 대표자 대회는 폐막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중앙 후보위원들은 20기 1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이걸 이제 일중전회라고 합니다. 이 일중전회를 열고 25명 안팎의 중앙정치국 위원들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명 혹은 또 5명이 될 수도 있고 9명이 될 수 있는데 보통 7명 정도의 정치국 상무위원 그리고 1명의 총서기를 지명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뽑힌 이들이 20기의 중앙영도기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2027년 21차 당대회까지 이제 9,191만 당원의 위탁을 받아서 중국을 이끌게 되는 겁니다. 자, 현재까지 이 중국 내 관영 언론들이라든지 소식통들은 한결같이 이 시진핑 현 주석의 3연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동안의 관행을 깨트리고 주석의 임기 제한을 폐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중국 내부의 흐름은 일단 당 주석은 시진핑 체제 그대로 가고 총리를 누구로 뽑느냐, 여기에 이제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최고 지도부에 누가 입성하고 또 지금 지도부에서 누가 탈락하느냐, 이게 이제 집중 관심의 대상이죠. 이 시진핑 주석의 입지가 확고한 상황에서 차기 총리는 시 주석의 후계자로 사실상 낙점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를 놓고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중국은 이 1992년에 14대 당대회 이후에 관행적으로 차기 권력 계승자를 미리 낙점하고 최소 5년 전 또는 10년 전부터 부주석에 임명을 해가지고 차기 지도자로 육성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도 과거 2007년 17대 당대회에서 리커창 현 총리하고 함께 후계자 구도군에 선발되면서 서열 6위와 7위 상무위원으로 그리고 또 이제 국가 부주석과 부총리로 임명돼 가지고 차기를 준비했던 거죠. 자, 이 관리대로라면 차기 권력 승계가 이루어져야 될 2022년에 5년 전 당대회인 지난 2017년 19대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후계자를 지명해야 됐습니다만은 오히려 당 헌법을 개정하면서 3연임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라 그러면 시진핑 주석은 후계자를 임명하지 않고 곧바로 주석직을 일단 5년 더 연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변수도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 시진핑 현 주석에 대한 경계심들이 높고요.
특히 미국과의 충돌을 빚으면서 중국의 상황이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어둡기 때문에 이걸 일시에 해결하는 유일한 방식이 뭐냐? 이게 시진핑 주석의 퇴임이다. 이런 주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도 7월 1일에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 행사 끝나고 나면 아마 이 중국 내부의 권력 투쟁도 본격화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이 차기 권력 구도의 밑그림도 그려지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차기 권력 구도하고 관련해 가지고 아주 의미 있는 움직임이 지난 3월에 전국 인민대표자 대회, 그러니까 전인대라 그러죠. 이게 이제 중국의 국회격인데 여기서 있었습니다. 이 170명으로 구성된 전인대 상무위원회 인사 권한이 대폭 확대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장관급까지만 임명하고 면직하는 것이 가능했는데 지난번 3월에 조직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부총리와 국무위원, 군사위의 부주석, 군사위 위원까지 임명할 수 있게 권한이 확대됐습니다. 이런 조직법 개정은 분명히 아직까지 차기 주석직으로 내정된 인물이 없는 상태에서 20대 당대회 이전에 부총리와 군사위 부주석까지 임명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사실상 일중전회에서, 그러니까 내년에 일중전회에서 선출해야 될 막중한 인물들인 서열 25위 이내에 정치국원들인 부총리와 군사위 부주석까지도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20대 당대회 이전에 선출해 버릴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암시를 던져줍니다. 일단 단순하게 보자면 20대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권좌에 도전할 수 있거나 반대파에 속한 사람들을 축출해버리고 차기 정치국원들을 친 시진핑 바로 깨끗하게 정리한 다음에 당대회를 열겠다. 이런 의지로도 읽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20차 당대회 이전에 정리되어야 될 인물들의 명단이 떠돌아다닙니다. 일단 관례상 19대까지 지켜진 7상8하, 이 7상8하가 뭐냐면 67세는 위임되고 68세 이상은 은퇴하는 관례를 말합니다. 이게 7상8하인데 여기에 걸리는 인물들이 축출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한정 67세입니다. 순춘란 71세고요. 류허 69세입니다. 거의 현 부총리들이죠. 그리고 슈치량 71세, 장유샤 군사위 부주석 모두 교체 대상이 됩니다. 지난 25일 홍콩의 명보는 중국 외교 수뇌부의 교체가 임박했다 그러면서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이 왕이는 68세입니다. 그런데 이 왕위의 잔류 여부가 화제 대상이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명보는 이어서 큰일이 없으면 양세스는 이제 71세니까 7상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은퇴를 하겠지만 왕위는 승진할 수도 있고 은퇴할 수도 있다. 이 모두가 가능하다 그러면서 만일 은퇴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년 정치국에 진입을 해가지고 양세스 모델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사실상 왕위 부장이 7상에 걸려가지고 은퇴 대상이기는 합니다만은 재밌는 건 시진핑 주석도 마찬가지 동갑이거든요. 왕위하고 동갑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면서 왕위는 7상에 걸렸으니까 못한다.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산당의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이걸 약칭 외사판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주임을 맡으면서 양세스가 했던 그 외교직을 계속 수행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시진핑 주석의 신임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뭐냐면 전인대 상무위에서 후추나 부총리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여부입니다. 후추나는 58입니다. 젊죠? 후추나 부총리는 이미 미래의 중국 지도자로 인정받아 왔고요. 또 그렇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후추나 부주석이 시진핑 계파가 아니라는 점에서 낙마 가능성도 점쳐져 왔습니다. 그런데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후추나 부주석을 차기 지도부에서 배제를 한다 그러면 시진핑 주석의 완전한 독재 체제, 이걸 이제 굳히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반면에 이 후추나 부주석을 요직에 기용한다 그러면 후추나를
시진핑 주석이 차기 지도자로 키울 수도 있다는 전망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후춘화는 이 공산주의 청년당, 그러니까 공청단 주석을 지낸 이른바 후진타오를 리더로 하는 토한파의 대표자입니다. 후진타오가 후계자로 키운 인물이라는 의미죠. 그럼에도 국무원 부빈 개발 영도 소조 조장을 맡아가지고 시 주석의 역점 사업인 빈곤 탈출 업무를 완수하면서 시 주석의 눈에 들었습니다. 물론 국무원 부총리 출신이 총리가 아닌 최고 지도자, 그러니까 총서기가 된 선례는 없었기 때문에 일단 후춘화 부주석을 2022년 3월에 은퇴하게 되는 리커창 총리의 후임으로 임명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또 사전 정지작업 차원에서 중국 정부가 대미 무역협상대표를 류허 부총리에서 후춘화 부총리로 개최할지 여부, 이걸 이제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이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지난 5월 12일의 일입니다. 후춘화 부총리가 대미 관계 경험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현재 상무부 업무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망들이 나온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더불어서 차기를 준비시킨다는 의미도 있을 겁니다. 물론 상무부는 이런 보도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이 후춘화 부주석이 차기 총리가 아닌 아예 시진핑 주석의 후계자로 갑자기 낙점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시진핑 주석의 판단입니다만은 미중 충돌이 극심한 상황에서 중국이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바로 시진핑 주석의 3년임 포기라는 주장들이 중국 내에서 분출되면서 이 차기 권력 구도가 급변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중화권 매체입니다만은 누어웨이, 이 누어웨이가 중화권 매체 중에서 상당히 좀 신뢰감이 있는 매체입니다. 이 누어웨이가 지난 5월 4일 누가 시진핑의 잠재적 후계자인가 이런 기사를 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노웨이는 후춘화 부총리 외에도 시진핑 주석의 부하 그룹인 저장신군의 황태자인 천민월 충칭시 서기, 그리고 리창 상하이시 서기, 장칭웨이 헤이룽장성 서기를 후보군으로 뽑았습니다. 1960년대생인 천민월은 시진핑이 키우는 중요 후계자 그룹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1959년생 리창은 시 주석이 저장성 1인자 시절에 당 비서장을 역임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년에 당대에서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이 결정되고 특별한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는다 그러면 후계 구도는 60년대성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진핑의 후계 구도는 오리무중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중국은 겉으로 보면 수면 위의 오리같이 조용하고 평온한 듯 보입니다만은 그 물밑의 다리는 연신 휘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이 내부에서의 권력 투쟁은 요란합니다. 갑자기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류허 부총리의 아들 유텐란이 이 IT 기업 텐센트하고 징둥 같은 여러 대기업에 비밀리에 투자한 것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폭로가 됐는데요. 이건 단순한 취재가 아니고 중국 내부의 폭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권력 투쟁의 산물이죠. 이건 시진핑 핵심 세력에 대한 반시진핑파의 공격이 본격화되고 있다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반대로 시진핑 계파에서도 반시진핑파에 대한 공격도 뜨겁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장쩌민 계열인 알리바바와 엔터그룹의 마윈에 대한 중국 당국의 압박이죠. 또 군부내 장쩌민 계파 숙청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군부내 기반을 확고하게 하려는 시도죠. 결론적으로 시진핑의 3선 연임이냐 아니면 후계 구도로 가느냐의 싸움은 이제부터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걸 예상해 볼 수 있는 사실상의 1차 단계가 언제냐면 올 가을에 19기 6중 전후에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습니다. 류허 부총리를 시진핑 주석이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보면 될 겁니다. 지금의 시진핑 권력이라면 류허 부총리를 경질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 류허 부총리가 이 직은 지키더라도 맡고 있는 임무들이 변경된다 그러면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약간은 후퇴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겁니다. 과연 중국의 권력 구도가 어떻게 재편될지 두고 볼 일입니다.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